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5번 정도 걸었거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약 800km, 한 30일 정도를 걷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뭔가 정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가서 정답을 찾으려고 갔는데 정답이 없어요. 마치 내가 이 끝까지 오면 뭔가 굉장한 걸 얻을 줄 알았는데 굉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걸어봤죠. 없어요. 세 번째 걸으면 나오려나? 없더라고요. 근데 네 번째 뭔가를 제가 한 가지 얻은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걷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지쳐져서 걸었습니다. 그 전에는 남들보다 좀 빨리 걸었거든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전 세계에서 약 1년에 30만 명 정도가 걷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만 명이 걷습니다. 굉장히 많이 걷는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걷느냐?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딱 계획을 세워서 그 곳까지 못 가면 굉장히 자책을 합니다. 아, 나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 못 갔지? 이런 고민을 하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가서 굳이 딱 계획에 맞춰서 걸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그렇게까지만 걸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다 걸으면 순례자 완주증이 나오는데 그 완주증이 늦게 가는 사람보다 2배가 더 큰가요? 상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늦게 가나 일찍 가나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결국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도시에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만 하면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제가 얻은 한 가지는 빨리 가건 늦게 가건 도착은 합니다. 버티고 거기서 내가 뭔가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걸으면 도착은 합니다. 도착만 하면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뭔가 희열을 느껴요. 도착만 하면 나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완주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성공한 순례자예요. 빨리 걸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걸으려고 그래요. 마치 거기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점점 짐의 무게가 줄어들거든요. 800km를 걸으려면 짐의 무게가 많으면, 나의 인생의 무게가 많으면 점점 버리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절대 마지막까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걸으면 다 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짐을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걷는데 필요한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걸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나는 도착만 하면 돼요. 도착만 하면 나는 성공한 순례자고 성공했습니다. 걷기만 하면 나는 자존감이 상승을 해요. 굉장히 내면에서 끝없이 30일 동안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친구랑 같이 가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따로도 걷습니다. 그렇게 30일을 걸어요. 근데 남들보다 빨리 걸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걷기만 하면 됩니다. 걷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풍족하지 않다라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만족감을 자꾸만 물질적인 풍요로 찾죠. 여행에서도 아직도 기성세대는 많은 것들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리조트를 가고 호텔로 가서 거기에서 자야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에 있었는데 제가 한 달 살기에 있었던 숙소는 10,000원짜리예요. 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데서 생활을 하지? 처음에 저도 한 2, 3일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도 아직 나를 못 낳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조금 더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한마디 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숙소가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있다가 나머지 3주를 더 예약을 해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10,000원짜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한 달 다 살아도 몇십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을 했고. 그럼 그 숙소가 굉장히 이상한 곳이냐? 외국인들도 다 사는 그런 숙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숙소에서 이틀 있으면 다 나가요. 우리는 아직도 남들보다 좋은 곳에서 살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나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달 살기 성지라고 해서 치앙마이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숙소를 한 달 동안 있고 2달째 있으신 분들이 후회하는 게 꼭 있습니다. 아, 괜히 처음에 첫 달에 나 좋은 숙소에서 있었더라. 결코 그 숙소에서 결국 나는 한 게 잠만 자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남들보다 좋은 숙소에 있고 싶더라는 거. 여행도 자꾸만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 후회만 남을 겁니다. 제가 아까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으면서 제가 남들한테 굉장히 많이 조롱이라든지 무시를 당했죠. 근데 제가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나의 욕심에서 시작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가 지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좌절을 하고 거기에서 남들한테 얻는 거는 무시와 핍박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고 뭔가를 다른 욕심을 내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련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아, 내가 그걸 안 했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남들보다 가진 건 적지만 만족감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제가 놀랐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지만 후회했다고 해서 이미 늦은 건 아니다.